야, 너 지금 우울하구나. 그 기분 빨리 해치우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나 되게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거를 메타인지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메타인지를 하면서 어떤 좋은 점을 느꼈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영역에서 메타인지를 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메타인지가 뭔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메타인지는 메타와 인지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메타라는 말이 초월한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인지를 초월한 인지, 즉 생각에 관한 생각,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저는 메타인지를 꽤 빈번하게 하는 편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타인지를 하다 보면 뭐가 좋냐면 스트레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상황을 좀 더 이렇게 관조적으로 본다 그러죠.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서 별거 아니네. 잘 해결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 감정, 그리고 능력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생각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겠죠? 뭐 시시때때로 하는 거지만 저는 특히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회사라고 할 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그건 아닌데 요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저 사람 의견에 반대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서 생각을 하는데 누구에게나 입장이 있는 거 잘 알지? 저게 틀린 거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설령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설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짧은 순간에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인 논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얘기들이 조금은 차분해지고 또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도 나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 지금 내가 생각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인지를 했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문제다.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내가 처음에 이 일 왜 하려고 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짚어보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챙겨보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줄글로 써본다든지 마인드맵을 그려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복잡해 보이기만 했던 일도 조금은 단순해지면서 내가 뭘 챙겨야 할지가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감정에는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매번 긍정적이기만 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가 불안하다든지 나는 왜 이렇게 의연하지 못할까 막 스스로를 원망하게 된다든지 또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막연하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질 때, 다운될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하죠. 막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천사와 악마가 싸우잖아요. 그 옆에서 막 쫑알쫑알 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야, 너 지금 우울하구나. 그 기분 빨리 해치우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나쁜 감정이 왜 찾아왔지? 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왜 불안한 건지 이게 뭔가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인 건지 아니면 오늘 내가 불쾌한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남이 되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내 친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을 똑같이 한다고 나한테 털어놨어.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아마도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는 네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렇게 잠시 내가 아닌 남이 되어보면 조금 더 인자하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파악을 하고 나면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네가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고요. 맛있는 걸 먹거나 노래를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임시 방편일지라도 한번 해볼 만한 것들,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나 1년 전에 되게 힘들었지 않았어? 근데 뭐 때문에 힘들었더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이런 거 보면 내가 지금 힘든 것도 나중에 되면 기억 하나도 안 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힘들었던 때도 결국에는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감정은 타인을 대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나쁜 감정을 심어줬어요. 그러면은 불쾌하다. 나 지금 기분 너무 나쁘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딱 한 번만 친절하게 대답해줘 보자. 그러고 또 나쁜 말이 돌아와? 그럼 손절. 이렇게 저만의 어떤 행동 방식을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체로 일이 잘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잘 제어한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감정을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재밌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복이나 재미가 찾아왔을 때를 잘 캐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지금 행복하네? 나 왜 행복하지? 어떤 조건들이 충족됐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그러면 내가 언제 재미를 느끼는지,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유사한 환경을 스스로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하나 제가 신경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착하는 상태예요. 내가 어떤 거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집착하는 상태로 갈 것인지 이 집착이 나에게 건전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집착에 잡아먹히고 있는 게 아닌지 쉬어갈 때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면 스스로를 좀 더 챙겨가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잘 수립하기 위함이거든요. 목표를 세울 때에는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을 해둬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를 세워서 자괴감이 들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를 세워서 이건 뭐 성과가 있는 거야, 성취를 한 거야, 만 거야 이렇게 허무해지는 일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나의 능력 대비 어느 정도 세팅해야 좋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목표를 내 능력에 비해서 훨씬 높게 세우는 게 좋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세워보고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 보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한 70%? 80% 정도만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해냈다는 그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웠을 때 행복한지, 내가 진짜 성취를 느낄 수 있는지, 또 다음 목표를 세우는 데에 힘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메타인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어떤 작업들이 메타인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짜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책 읽기랑 글쓰기를 하셔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 어떤 메시지가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상을 보내다가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메시지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었어요. 거기에서 남에게 비난을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 나와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나 지금 한마디 하고 싶지? 지금 바로 그 메시지를 쓸 때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신경이 쓰이는 메시지를 만들어두면 메타인지를 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이 아니라 유튜브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글쓰기는 사실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무난하게 일기 쓰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일기에 관해서 언급을 할 때 종종 인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경일 교수님이 세바시에 나오셔서 위대한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주 인용하곤 하는데 위대한 사람들은 일기를 쓰면서 이 하루를 꾸역꾸역 버틸 힘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기뻤는지, 무엇이 나를 위로해줬는지 그 장치나 해결책을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꺼내서 적용하는 거죠. 나 오늘 기분이 우울했는데 산책을 좀 하고 나니까 나아졌어. 사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순간순간에 메타인지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를 마감할 때 또는 뭔가 주기적으로 글을 쓰면서 오늘 내가 했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나의 감정은 어땠는지,
어떻게 대처를 했는데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두면 당시의 생각과는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 역시 저는 메타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 시간 갭을 줄여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뭔가 힘든 상황에서 좀 더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상황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든지 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아마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또 본인의 어떤 메타인지 방법이라든지 또 효과라든지 그런 걸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잘 살아나가시는 데에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